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니까. 예? 근데 이게 참 표현이 오세훈 시장의 성격으로 봐서 굉장히 격한 거예요. 참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직격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오세훈 시장이 입장에서 볼 때 다음번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이대로 나아가다간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지도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고 국민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정당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걸림돌이라는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자꾸 하고 있는데 본인이 걸림돌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이호선이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리고 사전투표 반대하는 사람을 당의 기율반장으로 세운 겁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기율반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공천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공천할 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우선적으로 공천하겠다. 윤어게인 세력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겠다는 그 복심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오늘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맨정신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극우 세력과 함께 정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입니다. 예. 극우는 극자와 제일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발굽 논리인데, 말발굽 예. 양끝이 극자, 극우 예. 상당히 가깝지, 이렇게. 하는 행태가 똑같잖아요, 행태가.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아주 치명적 사설을 썼잖아요. 그죠? 예, 저 못 봤어요. 비정상적인 장동혁과 그 측근들 하면서 세상에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당대표와 측근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걸 처음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살 얼음판을 긋는 이 판에 장동혁과 그 측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아직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써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선설이 이거는 비정상이다라고 썼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파급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지금 뭐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그만두고 그분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 그만두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주 개혁적인 인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개혁적인 인선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면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동훈 전 대표 찾아가서 그동안에 사과하고 하나 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자꾸 이렇게 계엄 사과하고 윤석열과 전련하라 하는 이 이야기도 좀 무리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건 간단하지 않아요. 윤어게인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든지 비호했든지 그리고 사전투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번 공천 자격에서 아주 그 결격 사유로 삼겠다. 이 정도로 해야지. 그러니까 감점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해야지. 예. 그러니까 완전한 탈극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물론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국제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공격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저걸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사설이 참 양식 있는 사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자 뉴욕타임즈. 예, 어제 사설인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일리글 하고 언와이즈 그러니까 불법이고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두로라는 인간은 동정할 가치가 없는 것은 분명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정도의 군사 행동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전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쟁광. 그러면서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짐 체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뭘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게 무슨 아프간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있고요. 소말리아도 있고. 탈레반 쫓아냈는데 네, 20년 뒤에 탈레반 들어왔잖아요. 있고. 그러면 이라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사담 후세인을 몰아냈는데 내전 상태로 들어갔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 나라가 거의 와해돼가지고 지금 부족국가 시대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다만 이번은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석유 자원.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가 다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석유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베네수엘라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 석유가 키워드더라고. 그 예전에는 원래 그 석유 회사들이 미국 회사였는데, 그렇죠. 차베스가 그걸 국영화를 하면서 저걸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투자한 거 다 니네들이 공짜로 가져갔는데 다시 빼앗겠다는 그죠? 예. 그거 다시 찾겠다는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마두로라는 사람도 문제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 점이 보통 언론에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폭격을 해가지고 미군은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약 8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약 반이 쿠바더라고. 이게 뭐냐면 쿠바는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식민지입니다. 차베스가 영혼을 카스트로에게 팔았다고. 모든 정치적 지도는 카스트로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이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지켜줬어요. 마두로를 지켜주는데 아마 경호실에도 쿠바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쑥대밭이 됨으로써 직접 타격을 받는 게 쿠바예요. 쿠바의 아주 전망이 걸린 문제가 됐어요. 그동안에 쿠바가 저 석유 같은 걸 거의 공짜로 갖다 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루비오가 또 이거 쿠바에 대해서 앙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동돼 가지고 몇 나라가 이번에 참 콜롬비아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됐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너무 욕심을 많이 낼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레짐 체인지를 해가지고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과욕이에요, 지금. 그러나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석유를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구하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또 이건 또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뭐 하여간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냥 이 마두로 체포까지 가지고 미국으로 이전했던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북한도 좀 겁낸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는 동의하세요? 그건 우리 쪽에서 희망적인 이야기지. 김정일이가 왜 겁냅니까?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이럴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한 가지만 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근데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의 관계. 지금 한중 관계는 아주 델리케이트한 상황에 있고, 그러면서도 또 결정적인 어떤 분쟁 소지는 없어요. 지금 일본과 달리. 다만, 근데 경제적으로는 서로 계속 유지해왔고, 다만 요새 무역액이 좀 옛날처럼 늘지 않아요. 그건 중국의 경제 때문에 그런. 3천억 달러 정도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사드 배치로 인한 이른바 한한령 문제라든지. 그 중국 사람들이 서해 구조물 세워가지고.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모든 게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인데, 저는 현상 유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현상 유지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인정한다 모호한 표현으로. 지난 경주 APEC 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합의문에 보면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예. 이건 항상 되풀이되는 겁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중국을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국가로 본다 하는 건 우리가 수교할 때부터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발표문에 이번에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그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말 아닌가요? 저 중국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근데 우리로서는 미국과 또는 일본과 회담할 때마다 그걸 항상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양보할지, 이건 뭐 사실은 재확인 안 해도 되는 문제지만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국 매체와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국가는 중국 하나밖에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것만 강조했고 그 뒤에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예. 이번 공동 커뮤니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뭐 일각에서 뭐 지금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대만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미국 여론도 그런 거 아닙니까? 푸틴과 시진핑이 웃고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한다면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시진핑의 네. 대만 침공도 합리화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 국제 지수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아주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 그래도 날씨 좀 많이 풀렸어요. 우리 새해 첫 손님으로 우리 대표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